53일차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고요. 지금 큰일 난 게 두 개가 밀려 있어요. 국어 조금 밀려 있고, 그다음에 영어 절반쯤 밀려 있고, 한 개 정도 밀려 있네. 한 개 정도. 일단은 한국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보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이겠습니다. 일단 광해군부터 하거나 광해군,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광해군과 호란이죠. 하면 일단 광해군이 했던 것 중에서 일단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복구 사업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전후복구 사업.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려놔야죠. 전쟁 나기 전 상태로. 그런 것 중 하나가 일단은 뭐 그 양안이 다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동사무소들이 다 불타가지고 전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전산 시스템이 다 없을 때 동사무소 같은 게 다 불타가지고 호적 등본들이 다 날아간 상태예요.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세금 같은 거 그렇게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호적이랑 양안을 정리합니다. 양안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들도 다 개판이 됐으니까, 뭐 세금 같은 거 더 걷기 힘들 거 아니에요. 세금 걷기 위해 가지고 대동법을 시행하고, 경기도에 한정해가지고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 경기도 지방사업 대동법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0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들이 붙어가지고 사고들을 복구해요. 그거를 기존엔 4개였는데 5개로 늘립니다. 5대 사고. 복구. 그다음에 궁궐이 다 불탔으니까 일단 살리는데, 경복궁은 아마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복궁하고 창덕궁을 복구하거든요. 이 창덕궁이 쭉 대원궁까지, 경복궁은 계속 복구 안 하다가 대원군 때 복구. 그 다음에 했던 게, 또 이제 국민들 많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동의보감을 편찬하죠. 동의보감이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선조 때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요. 아 맞네, 광해군 2년에. 동의보감 편찬. 그 다음에 또 일본 인마들이 지네들이 깽판 쳐놓고 나중에 또 이제 족대 같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한 봐주소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제사님 뭐 그래가지고 내가 기후학조 있어. 기후학조에서는 부산포만 한 열고요. 이게 몇 명이었지? 인원수 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기후약조. 음, 세사미두는 100석. 세견서는 20척.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복구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를 하게 됐는데 제일 유명한 게 중립외교죠. 중립외교가 둘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친명이랑 친금이죠. 친청? 음. 그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거든요. 너무 세니까 이걸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 강홍립 이 강홍립 장군 해가지고 살리타 전투 했어요. 살리타 전투. 이것도 안 적긴 했는데 아니라 살리타? 아이씨 살리타 전투가 아니라 무슨 전투였더라. 진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의 군대를 이끌고 심하 전투? 심화 전투. 이게 강홍 강홍립했고 그 후금 군대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명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명이 도와준 건 너무 확실하니까 그건 해줘야겠고 마침 또 명이 위험하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 보냈고 그 또 후금이랑도 또 이제 사이 좋게는 지내야 되잖아요. 나쁘게는 지낼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항복을 했다고 하는데 항복을 그냥 한 건 아니고 전멸 직전까지 가가지고 아마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 입장에서도 아 진짜 진심으로 해긴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심화 전투 살리타 전투가 생각나는 그거였네. 그 때문에 그 어디고 옛날 몽고 쳐들어왔을 때 살리타가 초인성에서 죽었잖아요. 그 섞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심화 전투 강홍립 플러스 명인가? 조선 그때 도원수가 강홍립이었에게 패배했다는 거 있었고 이거 이후로 그게 나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인조 반정은 이제 서인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서인들의 주도로 인해 가지고 서인이 북인을 몰아낸 거고 인조 반정 이후로는 친명대금이죠. 친명대금을 하게 되고 또 인조 반정 이후로 일어났던 게 그거죠. 논군 행상에서 그 뭐라면 1등 뭐라 해야 되지? 제일 높은 것 중에서 그 공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2등 공신으로 밀려나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이괄의 난이 있습니다. 이괄의 난 때 한양이 점령됩니다. 한양이 점령되고 김충선이 막았던가 김충선이었나? 김충선 말고 정충신이었다. 정충신. 에, 그거 재밌습니다. 칼부림인가? 그거 보면 이거 이괄의 난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쭉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역사적 사실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재미를 위해 가지고 추구한 것도 있겠지만 나름 고증도 괜찮고 재밌어요. 그랬어.
그다음에 2월에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일단은 명나라랑 일단은 얘기는 후금이죠. 후금이랑 사이가 억수로 안 좋은 상태에서 명나라의 장수 모문룡이라는 사람이 가도에 주도하면서 후금의 신기를 계속 건드리죠. 근데 뭐 실상 말 들어보니까 뭐 가도에 주둔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나라랑 싸우진 않고 괜히 우리나라 세금이랑 꼴감 오면서 막 폐악질 벌이고 있다가 나중에 명나라 완전히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급의 장수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있었어요. 원숭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숭환이 목문령을 죽여요. 아마 너무 일비리하게 하니까 죽이거든요. 근데 원숭환도 나중에 문제가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을 어찌됐건 죽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명나라는 원숭환을 결국 죽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을 죽이는 거죠. 모함에 휩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명이 훅 갑니다. 뭐 찾아보니까 원숭환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어, 평야에서 후금이랑 기마전을 벌여가지고 이겼대요. 그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모함 맞고 죽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음,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금나라 입장에서는 꺾어온 거죠. 눈에 까시고 이래가지고 계속 조선이란 나라는 계속 명나라만 편들고 있고 이거 뒤에 후방의 투정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조지자 해가지고 정묘호란이 좀 먼저 일어나게 되죠. 정묘호란. 이때는 후금이었어요. 후금. 일단은 이때 싸웠던 장수들이 용골산성에 정봉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주에 이립장군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의병장이었습니다. 먼저 저쪽하고 정묘호란. 이 사람들이 후방에 보급로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평산에서 정묘 약조를 맺어요. 이게 형제관계. 형제관계를 맺고 일단은 물러납니다. 근데 이제 한번 한때까리 보여줬잖아요. 한때까리 보여줬는데 계속 조선이 좀 계속 꼴깝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제 한 번 더 쳐들어오고 뭐 처음에 중요호란 생각하듯이 했는데 이때는 이제 미처 임금이 피난을 못 간 거죠. 원체 빨리 도보니까 이게 피난을 못 가가지고 이거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한산성. 음,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뭐 결국에는 잘 안 되죠. 이제 주전론이랑 주하론이랑 막 이렇게 치고 싸우다가 서로 이제 언쟁 높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하론이 이겨서 삼전도의 굴욕을 하게 되고
다음에 청나라는 4대 관계를 합니다. 군신관계죠. 뭐 여기서 이제 주전론 대표주자, 뭐 주화론 대표주자 이 간단하게 하면 주전론은 김상은이랑 윤집이라는 사람이 주전론의 대표주자였고 주화론은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대표주자,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 그런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머리를 굽혔잖아요. 굽힌 정도가 아니라 뭐 머리 터지고 난리 났다는데 어찌됐건 그 조선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호랑캐 놈들한테 우리 임금이 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수를 설치합니다. 복수를 해야 된다 생각했어. 뭐 청태종 공덕비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소현세자나 봉평대군인가 복림대군인가 복림대군이네. 복림대군이 끌려갖고 복수를 설치하게 되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오랑캐 놈들보다는 문화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냐 이런 건 이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중화는 사라졌지만 아직 조선이라는 중화가 남아있다 이런 사상이죠. 조선 중화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복수 설치하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이제 17세기가 되면 이제 북벌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효종 때였고요. 뭐 송시열과 같은 서인 정권들 북벌론이 대두가 돼가지고 어영청을 키워줍니다. 어영청을 키우게 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어영청은 나선 정보를 나라를 도와 러시아 좀 아이러니하다고 하면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17세기만 하다가 이제 조지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다가 18세기쯤 되면 가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장난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북학운동이 전개되기 하죠. 일단 이게 광해군이랑 호란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이제 뭐 제도사로 넘어가게 되면 빠르다. 제도사로 넘어가게 되면 제도사로 가게 되면 일단 중앙정치제도. 일단 크게 보면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6조가 되게 되잖아요. 6조. 그래서 뭐 의정부라 하면 이제 재상하위기고 뭐 우리만의 독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적을까요? 우리만의 독자성 있고, 그다음에 6조 같은 경우에 실무행정을 한 거죠. 하게 됐고, 뭐 왕권을 올리기 위한 그런 기구로는 일단은 승정원이고, 하는 일은 이제 왕명출납. 그 광해랑 똑같이 생긴 노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승지가 수장으로 있는 곳이 승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승정원일기라 해가지고 세계 기록유산일 거예요. 이 기록유산으로 돼 있는 것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승정원에서 뭔 일이 일하고 있는지가 적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금부가 있죠.
옛날 사극에서 보면 반역하려다가 잡힌 아들이 막 줄이 틀린 데가 전부 의금부예요. 의금부. 네, 의금부. 그러니까 여기는 국왕직속 사법. 주로 하는 일은 반역자 처벌. 반역 처벌하는 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왕권 견제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권 견제. 왕권을 올린다고 해야 되나? 왕권을 올리는 그게 있으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북벌론 이거 너무 많이 띵까먹게 했는데, 원래 북벌론 했을 때 뭐 만들고, 뭐, 하멜이랑, 또 누구였지? 벨테브레가 동원해가지고, 이제, 훈련도감에서 이제 막 무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또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본반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뭐 심화 수업을 또 따로 들을 거니까 그때 하면 되겠죠? 음, 음, 그럼 이제 국왕을 견제했던 기구, 3사라고 하죠. 3사. 3사. 언관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청요직이라고 하고, 중에 사관원이 있었고, 주로 하는 것은 간쟁, 사원부는 관리감찰, 검찰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따지면. 그 다음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집현전이 연산구 때 폐지가 되고, 세조 때 폐지가 됐나,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됐구나.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되고, 성종이 다시 살려놓은 거. 집현전을 계승하는 거. 그게 홍문관이고,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경연을 주관. 경연을 주관하고, 왕이 자문, 왕 자문 같은 거 담당했는데, 이 중 이제 사관원이랑 홍관을 이제 사원부 합쳐가지고 양사라고 했고, 양사 또는 대간이라고 하죠. 대간. 대간이라고 하는 일은 이걸 했죠. 간쟁, 공박, 석영. 뭐 간쟁 같은 경우에는 상소문, 집단 상소문 같은 거 쓰는 거고, 공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봉박이 월급 안 받는다고 땡깡 부리는 거가. 잠시만, 봉박. 아니구나. 왕명을 다시 봉해가지고 돌려주는 거네. 음, 너무 묶여있고. 음. 아, 아, 심화 전투가 사르우 전투랑 같은 건가? 잠시 사르우 전투 어떻게 나와 있지?
이상하게 명군들이 이상하게 격파당하였고, 급하게 진지 꾸렸고, 공군이 선봉 500기가 심화 전투 맞는 것 같네. 사르우 전투랑. 뭐 밀지 내렸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음. 이거 대간 사사 양사 사원부랑 사관원. 네. 이거 좀 기억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으로 기구 중에 하나가 뭐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 편자, 그 실록도 아마 실록청이 춘추관 소속일 거예요. 춘추관 소속. 아이씨, 이것도 한번 비벼봐야겠네. 춘추관. 아, 춘추관 맞네요. 춘추관. 실록청이긴 하지만 실록청은 아마 임시로 만드는 것, 항상 있는 기구가 아니라. 그다음에 장례원, 여기는 노비 소송하는 것이고, 뭐 성균관은 최고학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보면 지방행정제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제도로는 팔도가 있고요. 일단 팔도에서 이제 부목군현, 그다음에 뭐 면리통 이렇게 가는데, 팔도 같은 경우에는 대빵, 관찰사, 그다음에 하는 일은 뭐 수령을 감찰하고요. 그다음에 감령에 거주합니다. 사는 곳이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 이제 됐고, 그다음에 팔도 밑에 부목군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중앙에서 지방간이 나오는 까지. 여기까지 중앙에서 지금도 이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이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장까지는 돼도 이장. 이장 시험이 있나?
이상 시험. 뭐 없네요. 이장 같은 것도 시험 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촌장? 일단 여기까지 가게 되고, 여기 대빵은 수령이죠. 사또고, 뭐 관찰차가 감시하거나, 감시랑 견제? 관리? 견제? 감시합시다. 감시. 아니면 암행어사 감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수령은 일단 5년 임기입니다. 임기고, 상피제라는 제도가 적용됐어요. 적용. 그래가지고 상피제 때문에 그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수령 생활을 할 수 없다. 아무래도 동네 자기 나와바리로 가게 되면 온갖 부정부패들이 할 수 있죠. 그 동네 유지들이랑도 다 친한 사이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상피제는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수령으로서는 뭐 왕의 대리인 역할을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거 사또를 가면 우리 중앙에서 육조가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 육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방을 6명 두고 왕처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훈련 같은 거, 모든 훈련, 파병, 뭐 군사, 음, 사법, 행정, 군사를 다 담당했고, 그 다음에 뭐 면리 통이 있죠. 통 있고, 뭐 면임, 이정, 통주 같은 경우에는 오가닥 작통제라 가지고, 오가작통제라 서로가 5가구를 한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감시했다고 해야 되나? 음. 이걸 보자. 순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음, 뭐 수령이 있으면 향리가 보좌하죠. 여기서 향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습적 아전, 과거 시험 못 치고 육강 아전이라고 하기로 했고, 보수를 안 받고 있으면 누구 보수고, 잡세꾼에 편성됐어요. 잡세꾼. 그다음에 유향소가 이제 그거를 감시한다고 해야 되나? 관리? 이게 더 편하겠다. 유향소. 보자. 이렇게 됐고, 밑에 향리 해가지고 세습적 아전, 과거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방 아전,
라고 있고, 무보수를 이랬고, 적세포의 평상도 있고, 그 다음에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향촌 자치기구, 좌수, 대빵을 좌수랑 별감이라 했거든요. 수잔.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는 향회를 주최하거나 향유를 만들거나 향안을 작성하는 거. 뭐 사족 집단. 그 다음에 유행소는 경제소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군사제도. 일단은 조선전기. 조선전기에는 5위였습니다. 5위. 5위였고, 정군, 갑사, 특수병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정군 같은 경우에는 품계는 있어요. 하지만 녹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현역군인이라 보면 돼요. 현역군인. 그때나 지금이나 돈 못 받고 일하는 건 똑같아요. 갑사 같은 경우는 장교. 장교고, 이거는 품계도 있고, 녹봉, 여기 녹봉 없고, 품계는 있고, 녹봉도 있고. 네, 특수병은 뭐 양반자제들로 이루어진 거. 양반자제들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있는 지 자식들이니까 전부 이제 품계도 있고 녹봉도 있었겠죠. 근데 군사제도에서는 중요한 거는 오군형이 제일 중요하죠. 오군형. 응. 일단은 조선 초 때는 이거 이랬다가 이제 외란을 겪는 거죠. 뭐야? 아, 이렇게 외란을 겪고 나서 오군형 체제로 바뀌어요. 오군형 하는 거는 이제 직업군인화가 됐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서인들의 군사 기반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임기응병시 설치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처음엔 훈련도감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선조 때고요. 외란 중에 만들어진 거죠. 생성? 만듦? 이게 언제 만들어졌더라? 이게 그때죠. 그때 그 처음에 정유재란 임진왜란 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거 할 때 있잖아요. 그거 그 뭐고 휴전 협정할 때 아마 이게 훈련도감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잠시만요. 훈련도감. 음,
1593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휴전 협정을 언제 했지? 휴전 책 해보면 사과 다음에 언제? 네, 맞네요. 외란 중에 군비 강화. 네, 솔련도감 소고군. 음, 외란 중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수, 네, 삼수병으로 만들어주는데 포수, 살수, 사수. 살수가 칼로 하는 애들이었나? 삼수병. 훈련도가 뭐. 에이, 몰라. 무슨 무기 썼고, 무슨 무기 썼고, 여기까지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직업군이 연들었고, 그 다음 나온 게 어영청. 거를 추진했고, 나선정비. 여기는 전부 효종, 아니, 인조구나. 인조 때. 아, 인조 때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총룡청. 북한산성에서 활동한 애들. 그 다음에 수어청. 남한산성. 그 다음에 금위형. 요거는 숙종입니다. 수도방. 인조. 훈련도감이랑 금위형만 해놓으면 남은 건 전부 이제 인조 때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일단 중앙군은 이래 됐고요. 자, 중앙군 이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 있겠죠.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영진군에서 시작을 해요. 영진군이란 게, 그러니까 영이나 진이란 게 그 군사적 요충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 요충지에서만 하는 군인들, 예, 그걸 위주로 갔다가 자, 군사적 충지, 뭐 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 영영을 말하는 거고, 이제 뭔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세조 때 진관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방어 체제, 급성이나 근현 단위로 수령이 군권을 쥐고 지역방어 하는 거를 말하지요. 이러다가 이 진관체제로 했는데, 이 진관체제의 최고 단점인 뭐지? 안문에 오는 애들한테는 너무 약하다고 느껴. 재승강약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명종. 계기는 을묘예변이었거든. 을묘예변. 뭐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 중앙에서 파견하고 도 단위로 하게 됐고, 임진왜란이 진행 중에 외란 중에 진관 복구됩니다. 그리고 뭐 예비군으로는 초기는 잡색군이라 가지고 그 양반 농민 제외한, 양반은 양반이니까 안 간 거고, 농민은 이미 정군으로 현역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조선 후기 가면 소고군. 당장 우리 가족들이 목이 잘리고 이런 걸 봤는데 신분 따질 순 없잖아요. 뭐 양반은 칼이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양천 혼성군이 됐고, 뭐 실제적으로는 양반은 기피했죠. 높으신 분들께서 이 더럽고 추잡은 이런 아래 것들이랑 함께 할 수 없다. 뭐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였겠죠. 다음에 보자. 조선의 수치 제도가 있습니다. 딴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조세 제도가 제일 중요하죠. 조세 제도 같은 경우 원래는 다펌 손시법이었거든요. 선초, 조선초, 다펌 손시법이라 가지고 1개월당 최대 300두. 이건 생산량 기준. 그 다음에 생산량을 징수했죠. 그러면 최대 30두 징수하는 거죠. 최대 30두를 징수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결당 300두잖아요. 300두는 그러니까 300두가 나오는 걸 한 결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사가 잘 되면 그 한 결이 엄청나게 범위가 좁겠죠. 근데 농사가 만약에 안 되면 좀 광범위하게 그 범위가 넓게 1결이 책정이 됐죠. 그냥 결수가 바뀌는 거예요. 결이란 게 지금처럼 막
뭐 몇 평방미터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생산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결을 정하기 때문에 예, 이게 결 크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갖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품형을 고려했다 했었죠. 요게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작황 조사 시에 이제 비리 같은 게 일어나요. 아무래도 관리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더 좋으니까 거기다 이건 대부분 지방 향리들이 조사하러 댕겼거든요. 지방 향리들이 조사하러 댕겼는데 향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보수잖아요. 무보수.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뻘가먹었다고 해. 그렇다고 내가 알기로 들었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우리의 킹과 제너럴 엠페러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공법제를 만드는 거죠. 공법제. 세종. 일단 공법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연분구등법.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세 액수를 정하는 거죠. 조세 액수를 결정하는 거고. 중앙에서 그 뭐 1결당 최대 300두란 게 있잖아요. 그 300두란 게 300두를 거둘 건지 200두를 거둘 건지 100두를 거둘 건지 이거를 정하는 거. 아유, 진짜 뭐 모기가 왜 날라댕겨 지금? 연분 구등법 상상년 하하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혹시 중앙에서 지방관이 통용을 조사한다. 총 구등급, 총 구등급이고요. 상상년 20두, 하하년 4두. 이게 2두씩 등급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역 단위로 조사하고요. 1년 단위로. 지역 단위 조사, 1년 단위 조사. 그러니까 각 지역 단위란 게 뭐 모든 토지에 한해 가지고 뭐 김씨네 땅은 이번에 뭐 상상년이고 하하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는 곳이 부산 강서구면 부산 강서구 전체는 상상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부 연분구등급이 그거고, 그다음에 전분 육금 이거는 토지 크기를 결정하죠. 뭐 400두를 생산하는 최대 비옥도 고려. 그리고 전분구등법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적 동세. 면적은 다르지만 세는 같다 동세. 이거 뭐 다른 말로 해가지고 뭐 수등이척? 수등이척은 처음 들어보는데. 수등이척법이 따로 있네요.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그다음에 뭐 공납이 있고, 공납은 뭐 특산물 받는 거고 가오 기준이고, 뭐 상공, 별공, 진상을 거둔다. 뭐역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력, 뭐 군역은 일단 대상은 정남 대상이고요. 도인이 정군을 지원하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요역이 있겠고, 뭐 성종 때는 8개월당 1인이 착출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뭐 지방대로 가다갔죠. 요까지가 군사제도고, 보자. 한 10분 정도 씻다 다시 들어올게.